겨울 아침의 서울은 차가웠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강남구 압구정동의 오래된 주택가는 고요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기와 지붕과 정갈한 정원. 이곳은 명문대 교수 집안이 대를 이어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윤서연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코트의 소매는 해져 있었습니다. 32세의 얼굴은 담담했지만 눈빛 깊은 곳엔 작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옆에 선 남편 정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맞아요.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두려웠습니다. 서연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에듀테크 스타트업 한빛러닝의 대표였습니다. 전국 200개 학교가 사용하는 교육 플랫폼을 만든 사람. 직원 150명을 이끄는 젊은 CEO. 하지만 오늘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숨겼습니다. 일부러 낡은 옷을 입었고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함도 자랑도 증명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한미경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미경은 서연을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방 출신, 보잘것없는 집안, 학벌도 변변찮은 여자. 결혼 전부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서연은 참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며느리를 무시했고 아들에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을 만났어야 했는데. 서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구나. 도연은 달랐습니다. 그는 서연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사랑했습니다. 대학 시절 작은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던 그녀.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며 밤새 코드를 짜던 그녀.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하고 싶다. 도연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서연과 함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개발을 맡았고 서연은 전략을 짰습니다. 둘은 좋은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어머니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겐 며느리가 아니라 기준만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녀는 더 낮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날 어떻게 대하는지 끝까지 보고 싶어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한미경이 나타났습니다. 60대 초반, 단정한 옷차림, 날카로운 눈빛. 왔어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서연의 옷을 훑었습니다. 코트, 가방, 신발. 모든 게 낡았습니다. 미경의 입가에 미세한 주름이 잡혔습니다. 실망이었습니다. 들어와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그녀는 숨을 고르습니다. 도연이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거실은 깨끗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품격을 드러냈고 벽에는 상장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경의 남편 한승우 교수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앉아요. 미경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미경은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서연 씨, 요즘 뭐하고 지내요? 일하고 있어요. 무슨 일?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보조 업무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미경의 눈빛이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면 괜찮네요. 말은 그랬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는 길었습니다. 미경은 계속해서 서연을 시험했습니다. 요리는 할 줄 아는지, 집안일은 하는지,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서연은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가 고생이 많겠어요. 그 한마디에 도연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뭐가? 서연이한테 왜 이러세요? 대체 뭐가 문제예요? 미경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문제? 난 그냥 며느리가 걱정돼서 그래. 걱정이 아니라 무시잖아요. 도연아? 서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앉아요. 도연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앉았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고요함만 있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TV가 켜졌습니다. 미경이 매일 챙겨보는 교육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에듀테크 업계의 샛별, 한빛러닝 윤서현 대표님입니다. 화면 속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단정한 수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미경의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화면 속 서연은 당당했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수트, 정돈된 머리, 밝은 미소.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은 기회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스튜디오의 조명이 그녀를 비췄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윤서현 한빛러닝 대표이사 32세 직원 150명 전국 200개 학교 파트너.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미경은 얼어붙은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입이 미세하게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예요, 어머님. 뭐라고? 화면 속 사람이 저예요. 미경은 고개를 돌려 서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TV를 봤습니다. 화면 속 여자와 소파에 앉은 여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인터뷰는 계속됐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창업 계기가 궁금합니다. 화면 속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작은 도시에서 자랐어요. 학원도 없고 좋은 선생님도 부족한 곳이었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기술로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그래서 한빛러닝을 만드셨군요. 네. 남편과 함께요. 그는 최고의 개발자이자 제 파트너예요. 카메라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우리는 믿었어요. 모든 아이가 배울 권리가 있다고. 그 믿음으로 5년을 달려왔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회사 사무실 풍경이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웃으며 일하고 회의실에서 토론하고 화이트보드에 아이디어를 적는 모습. 현재 한빛러닝은 전국 200개 학교와 협력하고 있으며 무료 강좌만 5만 권 이상 제공했습니다. 자막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2023년 교육부 장관상 수상, 포브즈 30언더 30 선정, 누적 투자금 150억 원. 미경은 숨을 참았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서연이에요. 제 아내.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서연은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했어요. 서연 씨, 아니, 정확히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절 싫어하셨죠.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맞아요. 저는 지방 출신이에요. 집안도 평범하고 학벌도 화려하지 않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이렇게 왔어요. 제가 가진 걸 다 숨기고요. 왜 그랬어?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절 사람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조건으로 보시는지.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엄마, 서연이한테 사과하세요. 도연아, 사과하라고요. 엄마가 뭘 했는지 몰라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참았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결혼 전부터 서연이를 무시했잖아요. 내가 더 나은 사람 만났어야 했다. 집안이 보잘것없다. 그런 말 몇 번이나 하셨어요? 난 그냥 뭐예요? 걱정? 그게 걱정이에요? 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연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아요? 이 사람은 남을 돕기 위해 회사를 만들었어요. 돈보다 가치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알아, 난. 모르잖아요. 관심도 없었잖아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됐어요. 서연아, 괜찮아요. 서연은 도연을 안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마주봤습니다. 어머님, 미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미워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이해하고 싶었어요. 왜 저를 그렇게 보시는지. 미경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서연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모습을요. 서연 씨.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어머님은 제 모습이 아니라 제 조건만 보셨다는 걸. 그 말에 미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미안해, 서연아.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도연이가 힘들까봐 그랬어. 내가 도연이한테 짐이 될까봐. 엄마, 잘못 생각했어. 나는 내가 약한 사람인 줄 알았어. 도연이를 힘들게 할 거라고. 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난 틀렸어. 넌 강한 사람이었어. 훌륭한 사람이었어. 서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미경이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니? 서연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미경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0년을 살며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창가에 섰습니다. 도연이 뒤에서 그녀를 안았습니다. 힘들었지?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 내 목소리 떨렸어. 서연은 웃었습니다. 조금은 힘들었어요. 하지만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엄마가 너무했어. 알아요. 하지만 이해도 돼요. 도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해? 네. 어머님은 당신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어요. 어머님의 두려움은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였겠죠. 그래도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서연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진짜 가족이 될 거예요. 도연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한 말들, 차가운 시선들, 무시했던 순간들, 난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구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용서했습니다.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저런 사람을 내가 무시했다니. 미경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바꾸겠다고, 진짜 가족이 되겠다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일찍 일어나 부엌에 갔습니다. 미경이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커피 마실래? 서연은 잠시 놀랐습니다. 어제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가르쳐 줄래? 내가 하는 일.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응. 알고 싶어.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고 어색하지만 진짜 가족으로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매일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미경과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미경은 말을 고르느라 조심스러웠고 서연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서연아,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드는 거니? 미경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계별로 나눠요. 영상도 넣고 퀴즈도 넣고요. 신기하다. 내가 학생 가르칠 땐 칠판밖에 없었는데 시대가 변했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경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 나한테 화 안 나?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됐는데 용서가 돼?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화는 났어요. 많이. 그럼. 하지만 이해도 했어요.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을 지키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마음은 이해해요. 미경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넌 참 착하구나.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봤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시댁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아, 정신 차려.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3명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연을 보고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연이 인사했습니다. 미경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왔니? 친구들이 와서. 며느리구나. 한 여자가 서연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정숙이었습니다. 미경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숙은 대답 대신 미경을 봤습니다. 미경아, 우리 조금만 더 얘기하자. 서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미경아, 정신 차려. 겉만 번지르르 한 거야. 무슨 소리야? 그 며느리 말이야. 회사 대표라면서 믿어? 서연은 손을 멈췄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내 조카가 그 업계에 있거든. 물어봤어. 한빛러닝? 빚만 잔뜩이래. 뭐? 투자 받았다고 자랑하던데 그거 다 빚이야. 실제론 적자래. 서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다른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 창업했다고 떠들지만 알고 보면 빈 껍데기야. 그러게. 겉만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거지. 미경은 조용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미경아, 넌 속았어. 그의 진짜 모습을 봐야 해. 난 봤어. 미경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뭘 봤다고? 서연이가 어떤 사람인지. 난 이미 알아. 아니야. 넌 몰라. 정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 봐. 한빛러닝 재무제표야. 조카가 구해줬어. 종이가 탁자에 놓였습니다. 서연은 부엌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숨을 참았습니다. 미경이 서류를 들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적자, 부채, 투자금. 정숙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봐. 작년 적자가 30억이야. 30억? 투자받은 돈으로 메운 거야. 실제론 망해가는 회사라고. 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숙은 계속했습니다. 그 며느리 널 속인 거야. 성공한 척하면서 도연히 돈이나 노리는 거지. 그럴 리 없어. 미경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미경아, 정신 차려. 넌 또 속고 있어. 아니야. 그래, 계속 부정해. 나중에 후회하지 마. 정숙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난 친구니까 알려주는 거야. 그 며느리 조심해. 새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미경은 소파에 앉아 서류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적자, 부채, 위험.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연이가 나를 속인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그럼 저 TV는 뭐였지? 연기. 미경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서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미경을 봤습니다. 어머님. 미경은 깜짝 놀라 서류를 숨겼습니다. 언제 왔니? 조금 전에요. 서연은 미경의 손을 봤습니다. 종이 귀퉁이가 보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님. 서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보여주세요. 서연아. 괜찮아요. 보여주세요. 미경은 망설이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받아서 봤습니다. 한빛러닝 재무제표. 적자 30억. 부채 비율 85%.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미경을 봤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하셨어요? 정숙이가 조카가 업계에 있다고. 이건 작년 자료예요. 뭐? 서연은 앉았습니다. 맞아요. 작년엔 적자였어요. 30억.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은 계속했습니다. 스타트업은 다 그래요. 처음엔 적자예요. 투자받은 돈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올해는 달라요. 흑자 전환했어요.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파일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 50억, 순이익 8억.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미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됐어요. 서연아, 왜 다른 사람 말만 믿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어머님 며느리예요. 가족이잖아요. 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서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 진짜 지쳤어요. 매번 증명하는 거. 서연아, 어머님은 절 믿어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서연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만 들어갈게요. 서연아, 잠깐만. 미경이 손을 뻗었지만 서연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미경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봤습니다. 작년 자료, 낡은 정보. 난 또 실수했구나.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서연이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미경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또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야, 나는. 이번엔 정말 실망이에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경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녀는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참았던 눈물, 지쳐버린 표정. 저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경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탁자 위엔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짓 정보, 편견, 불신. 그녀는 그것을 구겼습니다. 휴지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상처를 줬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만회하지? 서연이가 날 용서할까? 질문만 쌓였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엔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만 가득했습니다. 미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경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야 해. 서연이한테 사과해야 해. 진심으로. 그녀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한빛러닝 본사였습니다. 서연의 세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빛러닝 본사는 강남역 근처 12층 건물에 있었습니다. 미경은 로비에서 멈춰 섰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물었습니다. 윤서연 대표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들었습니다. 5분 후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도연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도연아, 왜 왔어요?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서연이 만나러 왔어. 안 돼요. 도연아, 제발. 엄마가 어제 뭘 했는지 알아요?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연이가 밤새 울었어요. 밤새. 미경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맨날 미안하다고만 하시네요. 도연아, 이번엔 진짜 선 넘었어요. 서연이 회사까지 의심하고 뒷조사하고.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열렸습니다. 서연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회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고 얼굴엔 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서연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괜찮아. 내가 얘기할게. 서연아, 들어가 있어.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미경을 한번 보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혔습니다.
서연과 미경은 1층 카페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엔 침묵만 흘렀습니다.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어제는 정말 왜 오셨어요? 서연이 끊었습니다. 사과하러 왔어. 됐어요. 서연아. 어머님, 저 이제 지쳤어요. 서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매번 증명해야 해요. 제가 나쁜 사람 아니라고. 도연이 이용하는 거 아니라고. 나도 알아. 그래서 모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계속했습니다. 어머님은 처음부터 절 믿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아니야, 난. TV 보고 놀라셨죠? 제가 CEO라는 거. 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못 믿으셨잖아요. 친구 말만 듣고 바로 의심하셨잖아요. 서연아, 그건. 전 뭘 더 해야 돼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몇 번을 증명해야 어머님 며느리가 될 수 있어요? 미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을 참는 얼굴. 지쳐버린 표정. 미안해. 미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미안해. 난 내가 도연이를 힘들게 할까봐. 전 도연이를 사랑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해요. 그 사람 없이는 못 살아요. 알아. 그럼 왜요? 왜 절 의심하세요? 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서웠어. 뭐가요? 도연이가 내가 지켜온 도연이가 힘들어질까봐.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난 도연이 아빠를 일찍 잃었어. 혼자 도연이를 키웠어. 서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밥 굶으면서 도연이 학원비 댔어. 낡은 옷 입으면서 도연이 책 사줬어.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야. 내 전부야. 서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어. 도연이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전 잘못된 선택이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전 도연이 인생을 망치러 온 게 아니에요. 함께 만들러 온 거예요. 미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계속했습니다. 전 어머님 마음 이해해요. 아들 지키고 싶으신 거 당연해요. 서연아. 하지만 전적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서연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걸 모르세요? 왜 자꾸 저를 밀어내세요? 미경은 숨이 막혔습니다.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물만 흘렀습니다. 미경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넌 맞아. 난 널 가족으로 안 봤어. 조건으로만 봤어. 미경은 흐느꼈습니다. 난 나쁜 엄마야. 나쁜 시어머니야. 아니에요. 서연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냥 무서우셨던 거예요. 혼자 키우신 아들이 멀어질까봐. 서연아. 저도 무서워요. 서연은 웃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님이 절 미워하실까봐. 도연이랑 헤어져야 할까봐.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울었습니다. 한참 후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보여드릴게요. 뭘? 제 세계요. 서연은 일어났습니다. 올라오세요. 제가 일하는 곳. 미경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도 돼? 당연하죠. 어머니신데.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였습니다. 12층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경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 화이트보드 가득한 아이디어들, 직원들이 웃으며 일하는 모습, 활기찬 에너지. 대표님, 젊은 직원이 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신규 학교 5곳이 추가 계약했대요. 정말 잘했어. 서연은 밝게 웃었습니다. 미경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며느리, 직원들에게 사랑받는 리더, 꿈을 이루는 여자. 이게 서연이구나. 서연이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학생들 사진이에요. 저희 프로그램 쓰는 아이들이요. 미경은 사진을 봤습니다. 시골 학교, 작은 교실, 웃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학원이 없어요. 선생님도 부족하고요.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요. 영상 수업, 문제집, 멘토링까지. 무료로? 네. 돈 없어서 못 배우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미경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연이 또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학생은 작년에 의대 갔어요. 저희 프로그램으로 공부했대요. 대단하구나. 이 학생은 선생님이 됐어요. 자기 고향 돌아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대요.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돈보다 가치 있는 일. 미경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니에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냥 제 꿈을 이루고 있을 뿐이에요. 도연이와 함께요. 도연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섰습니다. 엄마. 미경은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서연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넌 잘 선택했어. 도연은 놀라 엄마를 봤습니다. 미경은 웃으며 울었습니다. 엄마가 늦게 깨달았어. 서연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녀는 서연을 봤습니다. 정말 미안해, 서연아. 용서해 줄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세 사람은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밖에선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대표님 최고. 서연은 웃었습니다. 도연도 웃었습니다. 미경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벽이 무너졌습니다. 편견의 벽, 불신의 벽, 두려움의 벽.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미경이 물었습니다. 서연아, 앞으로 뭐 하고 싶니? 더 많은 학교랑 일하고 싶어요. 전국 모든 아이들이 쓸 수 있게요. 멋지다. 미경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 엄마도 교수였잖아. 정말요? 그럼. 우리 가족인데. 서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처음으로 들은 말. 우리 가족.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경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난 참 바보였어.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이젠 알았습니다. 서연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소중한지. 미경은 결심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겠다고, 진짜 엄마가 되겠다고. 하늘엔 별이 떴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울의 거리엔 벚꽃이 피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미경은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화단에 튤립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심어준 꽃이었습니다. 예쁘죠? 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8달 된 클로이였습니다. 응, 정말 예쁘다. 미경은 손녀를 받아 안았습니다. 클로이는 할머니를 보고 웃었습니다. 우리 클로이 할머니 좋아? 아기는 작은 손으로 미경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미경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미경은 매주 한빛러닝을 찾았습니다. 직접 교육 콘텐츠를 검토하고 조언을 주었습니다. 30년 교수 경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어머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연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여기는 좀 더 쉽게 풀어야 할 것 같아. 중학생 수준에선 어려워. 역시 어머님이에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직원들도 미경을 좋아했습니다. 따뜻하고 지혜로운 조언자였습니다. 더 이상 차갑고 까다로운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였습니다. 미경의 집 거실에 5명이 앉았습니다. 미경, 서현, 도현, 그리고 서연의 부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의 아버지 윤태식이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늦게 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두 가족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중간에서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아빠, 엄마, 어머님이 회사 일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 고마워이. 서연의 어머니 이영숙이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배우는 게 많아요. 미경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식이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어릴 때 말이지, 맨날 책만 읽었어요. 그랬어요? 응.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지. 영숙이 거들었습니다. 공부만 하니까 걱정됐어요. 친구도 없고, 어머, 저도 도연이가 그랬어요. 미경이 웃었습니다.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밥 먹으라고 해도 안 듣고, 그래서 둘이 잘 맞나 봐요. 모두 웃었습니다. 클로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이 아기를 안아달랬습니다. 배고픈가 보네. 영숙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안아볼까? 서연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건넸습니다. 영숙은 능숙하게 클로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클로이 예쁘다. 할머니 닮았네. 어머. 서연이 웃었습니다. 미경도 다가갔습니다. 진짜 예쁘죠? 우리 손녀. 두 할머니가 나란히 아기를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 서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진짜 가족이야. 그날 밤 손님들이 돌아간 후 미경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 거의 다 했어.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서연은 그릇을 닦고 미경은 헹궜습니다. 서연아. 네. 고마워. 서연은 손을 멈췄습니다. 뭐가요? 날 용서해줘서, 기회를 줘서. 미경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님, 난 정말 형편없는 시어머니였어. 너한테 상처만 줬지. 아니에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셨던 거잖아요. 혼자 도연히 키우시느라. 미경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도 너한테 잘못했어. 편견으로 봤어. 조건으로만 판단했어. 이젠 아니잖아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저를 봐주시잖아요. 진짜 저를. 미경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도연이는 복받은 거야. 전 더 복받았어요. 두 사람은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경이 물었습니다. 서연아, 처음 날 봤을 때 어땠어?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랬구나. 하지만 이해도 했어요. 어머님이 왜 그러시는지. 난 널 밀어냈는데. 괜찮아요. 이젠 다 지나갔어요. 서연은 미경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전 어머님을 사랑해요.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해, 딸아.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공원에 나왔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산책로였습니다. 도연은 클로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밀었습니다. 서연과 미경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기 봐요. 서연이 가리켰습니다. 벤치에 할머니와 손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쁘다, 그치? 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미경이 물었습니다. 서연아, 행복해? 네. 너무 행복해요. 다행이다. 미경은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너희 덕분에.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클로이는 잠들었고 도연은 씻으러 갔습니다. 서연은 발코니에 섰습니다. 미경이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추우니까 이거 마셔. 고마워요.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댔습니다. 서연아. 네.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서연은 미경을 봤습니다. 미경이 말했습니다. 가족은 조건이 아니더라. 마음이더라. 난 너한테 조건을 바랐어. 학벌, 집안, 돈. 그런 것들. 미경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중요한 건 마음이었어.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전 그래서 어머님을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고? 네. 언젠간 어머님이 제 마음을 봐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미경은 서연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날 믿어줘서.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습니다. 한빛러닝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전국 500개 학교로 확대됐습니다. 미경은 교육자문으로 정식 합류했습니다. 클로이는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첫 걸음을 뗀 날 가족 모두 울었습니다. 할미. 클로이가 미경을 불렀습니다. 어머, 우리 클로이 똑똑해라. 미경은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미경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도 서연이와 회사에 갔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한다. 농촌학교 지원 사업이란다. 참 착한 아이다. 우리 며느리.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엔 서연이를 싫어했다. 아들한테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가난하고 집안도 변변찮다고. 하지만 난 틀렸다. 서연이는 보석이었다. 내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 이제야 안다. 가족은 만드는 거라는 걸.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가족은 창가에 모였습니다. 클로이는 신기하게 눈을 봤습니다. 이쁘다. 아기가 소리쳤습니다. 모두 웃었습니다. 서연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은 서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미경은 손녀를 안고 눈을 봤습니다. 행복하다. 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행복하다고. 이 순간이. 미경은 며느리를 봤습니다. 너희가 있어서 행복해.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편견에 사로잡혔던 자신을. 나는 참 어리석었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이젠 알았습니다. 사람을 보는 법, 가족의 의미, 사랑의 가치. 미경은 창밖을 봤습니다. 눈 속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하다. 틀렸다고 생각한 게 맞고, 맞다고 생각한 게 틀리고, 중요한 건 깨닫는 거다. 그리고 바꾸는 거다. 미경은 서연을 봤습니다.
며느리는 아기와 놀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날 기다려줘서.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 잠들었습니다. 미경은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찻잔을 들고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그쳤습니다. 하늘엔 별이 떴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할 시간들을.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조건 없이, 편견 없이 그냥 서로를 사랑하는. 미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집은 따뜻했습니다.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옆에선 도연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처음 시댁에 갔던 날을, 낡은 코트를 입고 두려워하던 자신을. 나는 시험했다. 어머님을. 하지만 결국 나도 시험받았다. 용서할 수 있는지.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우린 통과했다. 둘 다.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미경은 일찍 일어나 부엌에 갔습니다. 서연도 내려왔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아침 준비하려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말없이 함께 일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엌은 따뜻했습니다.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사는 것.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서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미경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평범하고 소중한 하루. 가족이 함께하는 하루. 집 밖으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눈은 녹고 꽃이 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미경은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은 완벽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드는 거야. 서연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미경은 웃었습니다. 그냥 혼잣말이야. 두 사람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아침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함께하는 아침이었으니까.